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일간별 운세 무토 일간 시간입니다. 자, 2025년은 입춘을 기준으로 2월 4일이죠. 2월 4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절기상 동지 정도가 되면 서서히 이 을사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쯤부터 그라데이션 되면서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사년을 보려면 을사라는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주를 볼 때 내 사주 8글자를 보고 물론 이제 대운도 보죠. 그리고 이 한 해의 운인 들어온 글자 을사라는 글자를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장이라는 것을 이제 찾으면 그러니까 왕이죠, 왕. 바로 그 해의 주인공은 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년의 주인공은 을사다. 그래서 이 을사가 어떠냐인 것을 봐야지 그 다음에 내 사주와 내 대운과 이제 맞춰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을사의 글자를 조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는 간단하게 을목은 목의 운동을 하는 글자죠. 그 중에서도 음의 목이기 때문에 봄이 완연한 시기예요. 봄이 완연한 시기는 간목의 봄과는 이제 다른 봄이죠. 그래서 싹이 튄 간목과 그 간목이 을목으로 넘어가면서 유연함을 가지는 형태의 운동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 잡초일 수도 있죠. 이 풀이라는 것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을목과 또 사화는 양의 화이지만 뱀을 상징하죠. 뱀은 구불구불하게 유연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을사라는 글자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뭔가 새로 시작되는 기운보다는 이미 시작이 돼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해 속에서 무토일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세를 제가 볼 때 항상 첫 번째 보는 것이 이제 12운성이죠. 어디에서 넘어왔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지만 2024년 4년에 이제 무토는 관대지에 놓였어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지금 현재 2024년에 뭔가 내가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어떤 무대에 좀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라 하면 중학교에 들어갈 때 교복을 갖춰 입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또는 사회 초년생이면 이제 막 합격해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 이런 모양이 2024년은 한 해 동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좀 잘 차려입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 원래 다니던 사람이다 하면 상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진급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 자식이 결혼해서 내가 좀 옷을 차려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복도 옷을 차려입는 거죠. 남 앞에 이렇게 차려서 서는 그런 행위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한 해예요. 모토분들이. 그래서 꼭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곳에 옷을 차려입는 것과 같은 한 해를 보낸다. 나는 이제 좀 성숙해진 시기다. 라는 것이 2024년도였고, 이런 무토들이 2025년에는 이제 록지에 놓여지면서, 록지라는 것은 생애 주기로 보면 이제 왕이라는 정점을 찍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보통 왕이 되려면 세자 시절을 겪어야 되죠. 우리 과거로 치면. 그래서 세자의 역할을 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분들은 자신의 세력을 좀 만드는 시기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세력에 몸담게 되는데 그 세력에 내가 정점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완전한 모든 것을 군림할 수 있는 왕은 아니다. 그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자의 권력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또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이든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장악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했던 기대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무토분들은 나의 힘이 굉장한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을사년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든 뭘 끌어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면 긍정적이다. 그런 것들을 주어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죠. 어쨌든 뭐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끌고 나갈 힘이 있으면 간단 말이죠. 다음 단계로.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좀 만들면서 내 힘을 확장해 나가는 한 해가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자 을목의 을사년의 을목의 글자는 정관이고 지지의 사화는 이제 편인이에요. 편인 안에는 이제 무, 경, 이제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무토분들이 정관을 만났다 하면 나는 일단 안정적인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가 나의 틀이 좀 안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의 갑목의 틀은 강압적이었다면 이 을사년의 틀은 안정적으로 내가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틀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갑진년의 이때는 너무 압박감이 심한 틀이었어요. 그래서 을목으로 넘어온 무토들은 편안한 상황을 좀 맞이하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2024년도가 힘들었다면 이 2025년도는 조금 편해지는 시기는 맞다는 거죠. 그럼 지지에서 벌어지는 이 사화라는 글자는 이제 편인이에요. 편인은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생활할 수 있는 식신이라는 글자를 도식시켜요. 네. 그런 점에서 편인을 바라본다면 조금 내가 먹고 사는 행위, 먹고 사는 행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행위는 두 가지죠. 돈 버는 행위 플러스 실제로 건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성이 발현될 수는 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편인이라는 글자가 당연히 식신을 도식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화라는 글자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생지에 놓여요. 제가 늘 월별 운세할 때마다 생지에 놓이는 글자와 뭔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식신이라는 글자잖아요. 이 무토에게는. 한편 편인이라는 사화의 편인이라는 글자가 식신을 도식하기도 하지만 이 사화라는 글자에 식신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뭔가의 밥그릇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천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것이 강하게 작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경금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이 식신이라는 존재가 이 사화 2025년에 싹을 텄다는 것은 내가 뭔가 먹고 살 만한 행위의 것들이 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무토일간 분들이 전부 다 나 좀 길게 먹고 살 만한 뭔가 이런 것들, 공부 같은 것들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편인의 도식으로 인해서 막상 그 식신의 역할이나 뭐 행위들이 이 2025년에 굉장히 잘 발현되긴 어려워요. 하지만 싹이 튼 거는 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건강적으로나 뭔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밥그릇은 약간의 손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새로운 밥그릇에 싹이 텄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인연이 닿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상징성이 있는 한 해예요. 무토일간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내가 좀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서 조금 이제 한번 반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좀 이 을사년에는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 밥그릇이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니에요. 이제 밥그릇을 만들러 가야겠다인 거예요. 근데 현재의 밥그릇,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밥그릇은 지금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식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화, 을사년의 사화라는 글자가 자, 어떤 글자가 가장 강하냐 이런 걸 봐야 되죠. 바로 이 사화 위에는 병화, 정화, 그리고 무토, 기토가 가장 강하게 나와요. 록왕지의 노이죠. 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죠. 자, 병화, 정화는 이 인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고, 자, 무토, 기토는 비겁이죠. 비겁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문서나 공부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는 한 해인 거예요. 계약. 또 이것이 이제 모친을 뜻하니까 모친. 자, 그러면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도 내 직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안 쓰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이제 토라는 기질이 이 비겁이 강해지는 것은 자, 동료, 그다음에 재의 분탈, 자, 그리고 형제 이슈가 있겠죠. 이렇게 이 인성과 비겁의 이슈가 있는 한 해인데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좀 설명을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인성과 비겁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뭐겠어요? 실속인자가 없는 거죠. 실속인자가 떨어진다. 근데 나는 문서를 계약하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모친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모친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로 내가 실속인자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 계약과 문서나 모친의 역할들은 강해진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재물로 연결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내가 돈을 못 번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실속은 재성의 움직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토일간 분들은 을사년에 복권을 산다. 그럼 잘 안 되죠, 사실. 네. 네. 근데 문서를 계약해서 내가 돈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의 차이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실속인자가 강한 건 아닌 거예요. 이 인성과 이제 비겁의 글자는. 그래서 화와 토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 나는 계약다는 것이나 아니면 동료와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거죠. 자, 동업을 하면 내가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 분탈이 오는 거죠. 그리고 형제로 인해서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형제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그것은. 어쨌든 형제의 이슈가 생긴다는 것, 동료의 이슈가 생긴다는 것이 2025년의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앞부분에 제가 어떤 글자가 강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그것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이나 자, 문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면 긍정적이죠. 근데 완전히 현금성 재물을 쓴다.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한다. 이럴 때는 이 현금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고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현금성 재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마진이 많이 안 남는 일을 박리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이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박리담회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가 긍정적인 건 맞는 거죠. 어차피 재물적인 부분에서 원활한 것은 아니죠. 정말 많이 팔아야지 원활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은 카페나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박리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조금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중에서도 계약 문서를 갖고 하거나 또는 어떤 모 업체, A라는 모 업체가 있다면 이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나는 이 을목이라는 정관을 썼기 때문에 나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정당하게 지켜주는 이 업체를 만난다. 나의 모 회사를 만난다. 라는 것이라서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가 아닌 뭔가 좀 예술적 계열, 예술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식상의 형태를 잘 봐야 돼요. 내 식상의 형태가 지금 현재 내가 하던 기존의 예술은 이제 조금 안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는 예술성을 발휘해야 돼요. 이것이 체인지 되는 게 을사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성, 체육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이 을사년에 뭔가 내 밥그릇을 한번 구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수다 하면은 나는 원래 노래만 했는데 이제 예능에 좀 진출을 한다든지 배우로서 뭔가 진출을 한다든지 그럼 배우분이다 하면은 이 을사년에는 내가 노래를 한 곡 내는 거예요. 그런 다른 분야의 약간 루트를 뚫는 행위를 좀 하시거나 하게 될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미리 한 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정관, 편인 이런 글자가 떠 있기 때문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업무가 편인의 업무라는 거죠. 계약을 좀 잘해야 돼요. 계약이나 문서 작성을 좀 잘해야 돼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과 문서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계약과 문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결과가 나한테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 미세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을목이 떠 있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나는 안정감을 가지는 계약과 문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문서 작업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계약과 문서 작성을 하는데 좀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까지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관의 관이 떴기 때문에 대체로 안정적인 업무를 받거나 상징성 있는 좀 내가 이 회사에서 좀 상징성 있는 업무를 맡아요. 근데 그 업무가 굉장히 나를 압박하는 건 아닌 거예요. 대체로 나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을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감을 좀 느껴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안정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 인연도 좀 있고 앞서 말했듯이 상 타는 인연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실속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것이 나한테 연봉 조정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든지 성과급을 주는데 크게 기여한다든지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약간의 명예 관련된 것이다. 배지를 하나 다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 생활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좀 특수한 것을 다룬다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이 2025년도에. 그래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고 일단 가장 걱정은 좀 건강 부분은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자, 편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건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무토의 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체크를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업운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부 잘 되죠, 이 시기에. 근데 불편함을 좀 안고 하는 공부. 근데 공부가 너무 잘 돼서 건강을 좀 해칠 수는 있어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합격을 논한다 하면 가능성이 일단 높다. 물론 지지의 구성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합격 운이 좀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무토일관 분들은 좀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될 확률이 높고, 아니다 하더라도 경쟁하는 것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은, 자, 남자분들은 사실상 이 연애보다는 안정을 찾기 위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이죠, 목적이 좀. 그래서 결혼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실 수는 있는데,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기 위한 연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만나기보다는 아내로서의, 삶의 동반자로서의 결혼해서 괜찮겠다 싶은 여자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만 연애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 무토일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과 같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래 연애를 한 무토 남자분들은 이 시기에 결혼을 해야겠다 또는 자식을 봐야겠다라는 욕망으로 조금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운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 무토일관 분들은 이 2025년에 좀 소개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개는 윗사람의 소개나 집안의 소개로. 그래서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윗사람과 집안의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연애운이 굉장히 많아서 여자를 잘 만나게 된다 이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맺어지게 되면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관이 떴으니까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운이죠. 괜찮은 이성.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기도 할 거예요. 만나지기도 하고 좀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운이 이렇게 좀 좋거나 있는 한 해는 실제로 내가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다 이러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데 밖에서 만난 남자가 또는 지금 애인이 있지만 새로 만난 남자가 더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좀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애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결혼한 건 아니니까 뭐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좀 소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만났는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 또는 결혼한 남자보다 좀 새로 만난 남자가 훨씬 더 나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마음을 좀 뺏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애인 사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별해도 되지만 이제 배우자는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괜한 오해, 바람, 불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확률도 있어요. 특히나 내가 이 사주 구조에 편관만 쓰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번의 이 얘기인데 이 7번이 어쩌면은 사주 운세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2025년의 운세로는 이 7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위의 글자인 천간의 글자를 다 지우고 아래 지지의 글자만 보고도 이 사주를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일간이 무엇이든. 운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거를 다 지우고 아래의 글자로만 이 을사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화하는지를 봐서도 운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일간이 중요하죠. 일간이 중요하고 이 천간의 글자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운세의 기본 틀을 볼 때는 이 지지가 우선인 거예요. 물론 이 일간이 이 지칭하는 글자가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육친이 뭐냐에 따라서 더 섬세하게 나뉘는 것은 맞지만, 그냥 이 지지의 네 글자하고 이 7번의 글자들과의 관계 속성을 알면 한 해의 운을 거의 50% 이상 풀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사주에 이 해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연, 월, 시 모두 가능하죠. 자, 여기는 불가능하고, 자, 만약에 연지에 여기죠. 해수가 있다 하면 충을 일으켜요. 충이라는 건 이동 변화예요. 우리가 일단 충을 볼 때 충은 무조건 100% 나쁘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 합은 무조건 좋다, 100% 좋다 이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충도 좋을 수 있고 합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유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충이 들어옴으로써 이 자리, 이 연의 자리를 이동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띠 분들은 을사년에 이 연지의 해수를 조절하는 거죠. 자, 너 사라져. 나 사화가 들어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연지는 조부모, 그 다음에 오래된 터전, 회사의 큰 회사 자체이죠. 조부모님에 관한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오래된 터전에서 살았다면 이사도 가능하죠. 아니면 집안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 집안의 선산의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동 변화. 자, 내가 만약에 회사가 좀 작다 이러면, 작은 회사에 다닌다 하면 이직까지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난 자영업을 한다면 내 자영업의 품목, 업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가 크면 이직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지역 간의 이동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사의 이동 이런 것들. 그래서 연지의 충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큰 바운더리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없다 하면 뭔가 2025년에는 역마니까 이제 근거리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한 해로 보낼 수 있어요. 짧은 여행, 뭔가에 좀 멀지 않은 곳에서 왔다 갔다, 출장을 좀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제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매우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제 월지죠. 이 월지의 충은 내 환경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이직도 가능하고 부서 이동, 업무 이동, 그리고 윗사람의 이슈. 윗사람이 변화 이동되면서 그것이 나한테 여파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월지의 충은 좀 많은 변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이라는 것, 변화 이동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분들은 소수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안정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변화 이동을 즐기고 내 업무는 늘 변화 이동해야 돼 라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변화 이동을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정적이다고 느껴져요. 이 월지의 해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안 좋다는 느낌은 받고 가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한테 좋은 시기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땐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긍정성, 부정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은 업종이나 직업이나 분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주와 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일지에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지에, 요 자리죠. 자, 시간에 시지의 해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랫사람이죠. 자식, 그리고 주 업무가 아닌 것,
자, 주 업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주 업무가 있을 거고, 자영업이면 자영업하는 주 업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닌 다른 새로운 것에 뭔가 생각을 갖거나, 나 이제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직이 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나는 원래 식당을 했는데, 나 이제 부동산을 해볼까? 이런 식의 완전 전환되는 상황이 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것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주거지가 아닌 주거지 외, 내가 주거지 외에 다른 것에 뭔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좀 변화, 이동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랫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다 하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변동, 뭔가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아랫사람으로 인한 이슈. 또 자식이 있다 하면 자식으로 인한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아랫사람도 없고 자식도 없어 하면은 크게 나한테 뭔가의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포함돼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주부다 하면은, 주부시면은 내가 주부의 역할이 주 업무인 거죠. 근데 해수가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 2025년도에 내가 직장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형이죠, 형. 형살은 글자를 서로 못 쓰게 하진 않아요. 네, 형살은 자, 글자를 쓰기는 하지만 희생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이 인신하고 사화하고 만났을 때 형을 만드는데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죠. 조금 인이나 신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월지나 일지를 끼고 인사신 삼형살을 짠다면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신이 여기 연지에 있다면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터전이나 회사에서 약간의 희생과 조정을 거쳐서 괜찮은 것을 다시 만드는 거다. 하지만 뭐죠? 희생은 겪어야 된다. 요 부분에서 오래된 터전이나 큰 회사 자체에서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월지면 당연히 회사 중에서도 부서에서 이제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 상대방도 근데 희생해요. 상대방도 희생하고 나도 희생하는 것. 업무에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죠. 또 윗사람이랑 내가 그런 희생과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일지에 있다 하면 개인사예요. 개인사니까 집안이죠. 배우자 또는 건강이에요. 내 건강이나 배우자의 건강. 이 연, 월, 일시 중에서 이 월과 일에 있다면 이 개인사나 이 회사로 인한 구설, 그 다음에 소송, 시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 자, 일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나도 그렇지만 배우자도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설, 소송, 시비, 사고. 배우자들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한테까지 여파가 오는 이런 형태. 건강이 배우자가 안 좋아서 또는 사고가 나서 나도 걱정해야 되는 좀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인이나 신이 있으신 분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런 글자가 있다 하면은 영향력은 이 연지와 시지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있다면 자식, 아랫사람, 이런 것에 약간의 희생, 조정을 거쳐서 또 이 아랫사람과 자식이 약간의 사고, 구설, 소송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희생을 거쳐서 네,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쓸 수는 있는 상황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유금, 이제 합을 봐야 되죠, 합. 제가 앞서서 이 편인의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유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이 편인의 역할이 좀 해소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유금인 상관의 역할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이 무토분들은 그래서 이 무토분들 중에 유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좀 회사 내에서 안정적으로 있기보다는 자, 회사를 좀 회사에 좀 막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설을 좀 일으키거나 뭔가 사람들하고 분쟁을 좀 일으키거나 회사를 때려치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유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유금의 유무에 따라서 앞서 말한 이 편안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네, 좀 이렇게 조절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겠지만 네, 앞서 말했듯이 연은 뭐 조상이나 터전 여기에도 이 합도 이동 변화를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금으로서 이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이 연지, 월지, 자, 시지 전부 다 네, 합으로 인한 이동 변화를 겪는데 자, 상관의 속성을 가지면서예요. 분쟁과 구설을 달고 내가 변화 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선택이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분쟁 구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에 있으면 오래된 터전에서, 월에 있으면 회사에서, 네. 시간에 있으면 이 업무 외에 뭔가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이 굉장히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분야에 따라서 또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기도 해요. 네. 예술은 식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은 원진이에요. 자, 술토가 모두 다 가능하죠. 원진은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좀 째려보는 것. 네. 네, 조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또 오래된 터전의 움직임으로 인한 기싸움. 자, 월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네, 윗사람과의 기싸움, 부모와 기싸움,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죠. 네. 시간에 있으면 당연히 자식 또는 아랫사람, 네. 반려동물도 포함이겠죠. 뭔가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용납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는 거죠. 부모님이랑 계속 싸운다든지 좀 배우자랑 계속 싸운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이제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방합이죠. 방합은 원래 사, 오, 미 방합인데 이 오화의 중간에 있어야지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오화만 썼어요. 자, 어디든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화가 있는데 미토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완벽한 방합이에요. 네. 어떻게 방합이냐? 인성으로서의 방합이죠. 이것은 네. 화의 기운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계약이 잘 안 되거나 계약건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또는 뭔가 이 방합은 형제의 합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좀 나한테 칼 대는 수술 이런 것들도 좀 인연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건강이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에 불려 다닐 수 있어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물론 위치에 따라서 좀 뭐 자식 관련돼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체로 이것은 윗사람이나 집안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또는 그렇다는 것은 뭐 이제 집안에서 누군가가 수술을 한다든지 뭐 내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곳곳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